공진의 길을 찾아서. 너는 누구니? 고요한 밤중에 달빛이 춤을 출 때 당신을 가득 채우는 빛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그 순간 바라보고 당신을 둘러싼 평화의 기운을 느껴보세요. 별들이 쏟아지는 밤, 7개의 북두칠성이 나를 손짓하고 있다. 당신은 누구이며 어느 별에서 온 존재인가 묻는다. 그 순간 하늘에서 별 하나가 크게 반짝인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말해준다. 나는 또다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별들에게 묻는다. 내가 어느 별에서 왔는지 알려줄래? 그때 별빛이 표면을 가로지르며 춤을 춘다. 너의 별은 북두칠성 근처 제일 크게 빛나는 모든 별들의 주인공인 별 중의 별, 바로 북극성이란다. 갑자기 모든 별들이 일제히 빛이 나기 시작한다. 그 별들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는 따사로운 기운, 연결의 시간, 충만한 기운, 감사한 순간. 꼭 기억해야 할 순간이다.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하기 위해 잠시 시간을 내어보세요. 내 안에 빛나는 밝은 태양,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탄생의 날. 아주 어린 시절 이야기다. 막연히 어린 시절이라 얘기하니 사람들은 지금보다 어렸던 20대인가 내게 묻는다. 이제부터 서서히 내가 오랫동안 품고 있던 비밀들을 아라비안 나이트의 램프 뚜껑을 열듯 조심스레 하나씩 열어보고자 한다. 별이 보이는 우주 어느 곳, 그 끝 지점에 내가 서 있다. 곧 어디론가 떠날 준비를 다 마친 모습이다.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어딘가 스스로에게 묻는다. 좌측편으로 고개를 들어 위를 바라보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끝인 듯 그 너머로는 허공이 보였다. 내가 천상에서 자리한 곳이 어딘가를 확인한 후 내 몸을 바라보니 위, 아래 모두 아주 하얀 옷을 입고 있다. 이제 떠날 준비를 마치며 밑도 끝도 없는 아득한 우주 속으로 몸을 날렸다. 몸이 계속 떨어지는 순간 이 아득함 속에서 언제 내 발이 바닥에 닿을 수 있을까? 생각했던 내 영혼의 기억이 아직도 나의 내리 속에 뚜렷이 남아있다. 이렇듯 아득히 먼 지구를 향해 떨어져 내려갈 때의 기억, 그리곤 그 뒤의 기억은 나지 않는다. 바로 이어진 그 다음은 기억은 아주 작고 좁은 어느 장소에 내가 머물고 있었다. 내 몸이 부대낄 정도로 좁게 느껴지는 장소다.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에 웅크린 몸으로 이리저리 움직여 본다. 그리고 바로 옆, 이곳을 통과해서 나갈 수 있는 좁은 통로처럼 보이는 곳 하나를 발견했다. 통로의 입구 쪽으로 몸을 들고 그곳을 빠져나가려 요리조리 몸을 맞춰보기 시작했다. 몸이 꽉 껴서 숨 막히는 이 통로를 무사히 잘 빠져나갈 수 있을까 생각하니 벌써 숨이 턱하니 막혀왔다. 이 기억 또한 나의 내리 속에 바로 어제 일어날 일처럼 또렷이 남아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동안 기억이 없다. 한편 이 모든 광경을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지켜보고 있는 어른으로서의 또 다른 내가 온유한 모습을 나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내가 어디서 왔는지 또 어떻게 탄생하고 태어났는지를 여지없이 그대로 보여주고 알려주며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는 또 다른 나라는 존재, 그리고 어느덧 훌쩍 자라서 혼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즈음의 일이다. 무심히 벽에 걸려 있는 거울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 얼굴을 찬찬히 훑어보며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다.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손으로 얼굴 이곳저곳을 살피며 혼자 독백하던 그때, 그렇게 말을 하는 나는 누구며 어디서 왔는지 또 내가 있는 이곳은 어디인지 어떻게 지금 여기 이곳에 있는지를 생각하며 고개를 숙여 내 발등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부모님과 동생들, 친구들 등 다른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떻게 내가 나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들이 일순간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평소에 늘 알 수 없는 어떠한 기운들에 둘러싸여 있는 듯한 느낌들, 주변의 소음들마저 다 제거된 듯 아주 조용한 극한 고요함들, 그 공하디공한 기운들은 어린 내가 느끼기엔 그 무게가 꽤나 묵직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기운으로 기억이 난다. 이 경험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어느 날 학교 가기 전 아침에 일어났던 일이다. 영원히 우주에서부터 지구로 또 대한민국의 어느 마을에 탄생하기까지의 여정을 내가 본 그대로 쓴 글이며 위와 같은 좁은 장소는 바로 내가 한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 출생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성인이 된 이후에 알게 되었다. 하늘, 땅, 사람. 어린 초등학교 시절 아침 비몽사몽 상태에서의 일이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옥색 에메랄드의 바다가 보이고 그곳엔 아주 큰 돌고래 한 마리가 특유의 신성한 소리를 내며 눈을고 있었다. 그 옥색 바다가 너무 예뻐 보였다. 나는 돌고래와 주파수를 맞추어 대화를 시도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어서 넓고 큰 운동장 같은 곳이 하나 보였다. 눈에 익은 도용 3개가 내게로 굴러온다. 떼굴떼굴 떼구르르. 눈이라도 달린 듯 쫓아오던 큰 동그라미가 내 어깨를 톡톡 두드린다. 그 반대편 옆에서 달리던 네모와 세모도 이미 나를 따라붙고 있었다. 이내 3개의 도용과 함께 뒹굴며 놀고 있었다. 엎치락 뒤치락,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앞으로 구르고 뒤로 구르고 옆으로 구르고. 한참을 놀다 손을 이마에 가져다 댄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다. 갑자기 벌떡 일어서며 이 도용들이 왜 내게 왔을까 생각에 잠긴다. 도용들도 나와 함께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다. 그 사이 하늘에서 아주 밝은 빛 한 줄기가 3개의 도용들과 나를 비추어 댄다. 눈이 너무 부셔 이맛살을 살짝 찌푸렸다. 눈을 온전히 떠보려고 노력하다 그만 잠이 깨어버렸다. 이른 아침 밝은 태양빛이 내 얼굴에 그대로 쏟아지고 있었다. 얼른 씻고 또 학교 갈 준비를 했다. 자주 꿈에 나타나는 도용들에 대해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30대에 와서야 그 도형의 비밀을 제대로 알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하늘, 땅, 사람의 뜻인 원방각, 바로 천지윤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태양을 품에. 쾌청한 휴일 오후 고모 할머니 집 시골 대청마루에 걸터 앉은 5, 6세 나이의 어린 소녀 하나. 담장 너머 긴 나뭇가지에 태양이 떡하니 걸려있는 게 보였다. 어쩜 저렇게 둥근 게 하늘에 떠서 밝게 빛을 내고 있을까. 어린 소녀는 또 생각에 잠긴다. 5만 가지 생각이 다 일어난다. 갑자기 무슨 대단한 결심이라도 한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고사리 손을 대청마루에 짚고 신발을 신으려 발가락으로 땅을 헤집는다. 그러고는 밖으로 힘차게 뛰어나갔다. 태양이 아직도 더 나뭇가지에 그대로 걸려 있었고 나는 눈썹이 바람에 휘날리도록 앞을 향해 달려나갔다. 또 도망가네. 또 한참을 달린다. 건너편 저 나뭇가지에 보이는 태양이 금방이라도 손에 잡힐 듯한데 다가가면 갈수록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잡히지. 자꾸 어딜 가. 하늘 한번 쳐다보고 또 쫓고 쫓다 지쳐 그만 빠지곤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대청마루에 올라 다시 태양을 바라보며 졸다 그대로 잠이 들었다. 꿈속이다. 다시 뛰기 시작했다. 친구들 몇몇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다. 5-6명의 친구들과 함께 동네 앞산 쪽으로 올라갔다. 그리곤 친구들과 신나게 산을 달렸다. 태양은 어느덧 잡힐 듯 잡히지 않고 벌써 밝은 대낮이 어둑어둑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한다. 산속을 한참 들어온 것 같은데 오늘 태양 따기는 아무래도 실패인 듯하다. 친구들과 집으로 돌아가려 뒤를 도는데 동네 사람들 우릴 찾는 소리가 들린다.
난리가 난 듯 느껴졌다. 어린 마음에도 현재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감각으로 느껴지고 있었다. 드디어 횃불을 든 친구들의 부모들이 바로 눈앞에 나타났다. 갑자기 애들이 울고불고 누구 빨리 말해라. 누가 산에 가자고 했노? 어서 말 안 하나? 아이들의 손가락이 모두 나를 가리켰다. 갑자기 조용해졌다. 다음부터 일하지 마라이. 클난다이. 어린 악어들이 어디 함부로 산을 쫓아다니노. 나의 찰떡 같은 대답 후에야 한바탕 소라는 마무리가 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하얀 옷을 탈탈 털고 다시 태양에 대한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 잠이 깼다. 늑대와의 만남. 한밤중 제사가 있는 날이었다. 걸어서 10분이면 동네 앞산 입구 바로 앞 친척집에 도착한다. 요즘은 제사 문화가 집집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옛날에는 밤 11시가 훌쩍 넘어서야 제사를 지내곤 했었다. 기다리려니 졸음이 몰려온다. 웅성웅성 지짐 붙이고 탕국 끓이고 손이 놀 새가 없지만 남자들은 아랑곳 않고 방에서 도란도란 이야기 꽃을 피운다. 벌써 제사 지낼 시간. 한상이 푸짐하다. 상다리가 끄떡끄떡한다. 조상님들 엄청 좋으시겠다. 과연 몇 분이나 오실꼬. 일제히 엉덩이를 하늘로 머리는 땅으로. 그리고 모두 다 함께 일어선다. 나도 술 한 잔, 너도 한 잔 따라 올리며 손과 젓가락이 바쁘게 움직인다. 이때 내 나이 겨우 11살, 초등학교 5학년 때다. 먹고 나니 졸린다. 나 먼저 집으로 간다며 친척집을 나왔다. 가족과 같이 가려 했지만 왠지 자리를 빨리 뜨고 싶었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가 훌쩍 넘은 시간. 좀 무서운 생각이 들었지만 무슨 마음으로 그랬는지 여하튼 용기를 내서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 나갔다. 조그만 여자아이 혼자 걷기엔 길이 너무 어두웠다. 집까지 가는데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곳이 딱 두 군데이다. 하나는 3분 거리 즈음에 있는 우물가, 또 한 군데는 집 중간쯤 양파를 저장해두는 큰 창고가 있는 곳이다. 이곳만 지나면 바로 집까지는 그리 멀지 않기 때문이다. 우물가는 무사히 지나왔고 지나면서 오만 가지 무서운 생각이 다 들었다. 드디어 큰 창고가 있는 곳, 제일 어두운 곳이다. 조심조심 이쪽 저쪽 사방을 둘러보며 걷고 있는데 저만치 파란 불빛 하나가 천천히 오고 있는 게 보였다. 저게 뭔가 하면서도 잠시 멈칫하다 앞으로 조금씩 걸어 나갔다. 주변이 너무 어두워 잘 보이지가 않았다. 불빛이 왠지 자꾸 어슬렁거리는 게 꼭 동물의 모습 같았다. 그 자리에서 걸음이 딱 멈춰졌다. 몸이 점점 위축되더니 오그라드는 느낌마저 들기 시작했다. 더 이상 걸음을 걸을 수가 없었다. 발바닥이 땅에 탁 붙어 버린 듯한 느낌이었다.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었다. 그렇게 꼼짝을 않고 서 있는데 거의 기겁 직전까지 간 무렵 갑자기 그 푸른 불빛 뒤로 자전거의 짤막한 따릉 소리가 들리며 휙휙 한다. 그때 동물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바로 소문으로만 들었던 늑대의 소리였다. 그 순간 늑대의 모습을 받고 늑대가 자전거의 바퀴에 부딪히기 시작했다. 늑대가 자전거를 맹렬히 공격했다. 일순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나는 너무 놀라 이미 뒤로 나자빠져 있었다. 자전거가 휘청거리고 아저씨는 어서 가라, 뛰라, 뛰라 소리치며 자전거를 탄 채 늑대를 계속 제지하고 계셨다. 그 소리를 듣고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몸이 무엇에 짓눌린 것처럼 말을 잘 듣지 않았다. 거의 엉금엉금 기어 겨우 일어서서 조금씩 뛰기 시작했다. 아저씨가 걱정이 되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뛰어 집까지 도착했는지 혼이 다 빠진 상태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다음날 온 동네 소문이 파다하게 났다. 나를 구해준 분은 다름 아닌 마을의 이장 아저씨였다. 부모님도 이 사실을 듣게 되었다.
다행히 나를 구해준 이장 아저씨의 상태는 아무런 변고 없이 무사하셨다. 이장 아저씨는 그 시간대에 눈에다 물을 대고 돌아오는 길이셨다 한다. 이른 아침 마을 회관 방송실에선 앰프가 울렸다. 마을에 늑대가 가끔 출몰하고 있으니 다니는 밤길에 조심할 것을 당부 또 당부하셨다. 이렇게 해서 한밤중 새벽에 일어난 늑대 소동은 무사히 끝이 났다. 이 시점을 빌려 다시 한번 나의 은인이 되어주신 우리 시골 마을 이장 어르신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목숨 걸고 지켜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나는 나의 길을 인도해주는 유일한 램프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경험이란 램프이다. 헨리